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사랑하는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저에게 결혼은 사기 그 자체였죠.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뻔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 3년 정도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연애 시절부터 자신은 소박한 결혼을 원한다며 입버릇처럼 말했고, 저 역시도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조용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견례를 잘 마무리한 뒤 가까운 가족들만 불러 소박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실감나지 않았지만 데이트를 한 뒤 각자의 집이 아닌 같은 집으로 향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죠. 신혼집에 놀러온 친정엄마는 너네 혼인신고는 잘했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저번에 서류랑 같이 작성했어. 김서방이 연차 때 간다고 했으니까 했을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사람들은 아이 낳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했네 하셨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과 밥을 먹을 때 혼인신고 잘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럼 잘했지라고 대답해서 아무 일 없이 우리의 대화는 넘어갔죠. 근무 중인 회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을 일이 있어 뽑았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죠. 오류가 있나 해서 출력해주신 분께 다시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물어볼 생각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여보, 그때 혼인신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 오늘 내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았는데 혼인신고 안 되어 있던데? 하며 오늘 뽑은 서류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며 피곤해 죽겠는데 난 또 뭐라고? 요즘은 아이 낳고 혼인신고들 많이 한다고 해서 아직 안 했어.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라며 말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저런 말을 들으니 순간 화가 났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해? 나랑 헤어질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그럼 그때 왜 혼인신고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물었죠. 남편은 솔직히 혼인신고라는 게 종이 한 장일 뿐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어차피 결혼식까지 해서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데 뭐가 문제야. 별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까칠해? 그깟 서류가 뭐라고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다음 주라도 할 테니까 걱정 마.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저렇게 화낼 일인가 싶어 오히려 나중에는 제가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이틀간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자기가 밖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며 저에게 화풀이한 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더라고요. 혼인신고는 어떻게 했냐고요? 남편 말대로 아이가 생기면 그때 하자고 했습니다. 친정엄마 말대로 급할 필요 없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뒤 휴일이 되어 집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석구석 정리하는데 어찌나 더럽던지 제 서랍을 다 정리한 후 옆에 보이는 남편 서랍도 정리해주려고 열었는데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리하느라 서랍을 통째로 바닥에 부어버렸습니다. 날짜가 지나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부터 분리했고 서류들도 많아 파일에 넣어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서류를 보고 소름이 끼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류는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로 배우자와 자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배우자의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발 사실이 아니길 빌었지만 배신감에 어느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외출 후 돌아온 남편을 평소와 같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씻고 나오는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녁은 왜 안 먹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의 서랍에 있던 가족관계 증명서를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고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저는 입 다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내 서랍 뒤졌어?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여기서 서랍 정리한 게 문제라고 여기 있는 이 남자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꾹 참고 말했습니다. 지금 서랍 뒤진 게 문제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요점이 그게 아닌 거 알잖아. 배우자와 자녀는 뭐야?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똑바로 말해.
굳은 표정으로 냉정하게 말했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미안해. 당신한테 다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타이밍을 놓쳤어. 숨길 생각은 진짜 없었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말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려는 이 남자가 이해되지 않아. 저는 이게 미안하다고 할 일이야?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은 사기야. 결혼해서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으면서 나랑 그럼 두 집 살림을 한 거야?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컨드가 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사실이 제발 아니길 빌었습니다. 남편은 당신 만나기 전부터 이혼 소송 중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 애는 전 와이프가 키우기로 합의했어. 라고 말하더군요. 결론적으로 저를 만날 때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신분을 밝혔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간녀가 된 꼴이잖아. 하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미안해 라는 소리만 반복했죠. 남편도 문제였지만 시댁 식구들도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한마디로 모두 저와 저희 가족을 속이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랑 너네 가족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를 얼마나 바보등신으로 알았으면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있니? 내가 그렇게 우스웠니? 나는 도저히 너랑 같이 못 살아. 너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알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소송도 진행할 거야. 위자료나 잘 준비해둬.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사기꾼 자식아.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으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꺼져. 내 입 더럽게 만들지 말고 라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왜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는 거야? 개소리를 했고 듣기도 싫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어디론가 전화하는 것 같더니 잠시 후 시어머니가 방문하셨습니다. 노크도 없이 제가 있던 방문을 여시더라고요. 이야기 다 들었다. 우리 아들이 미안하다고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며? 그냥 좀 받아줘라. 어차피 별거 중에 있고 조금 있으면 이혼 확정 될 거다. 애도 전 부인이 키우는데 넌 왜 그렇게 꽉 막혔니?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닌데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어. 뻔뻔한 건지 무식한 건지 제발 말할 때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만약 아가씨가 저랑 같은 상황에 처해도 지금처럼 똑같이 말하시겠어요? 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니 여기서 우리 딸이 왜 나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만 조용히 하면 되는 걸 왜 분란을 만들려고 하니? 라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친정 엄마에게 저희 집으로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엄마는 10분 만에 오셨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요약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순간 엄마의 얼굴은 차갑게 변했죠. 시어머니는 사돈, 마무리도 이제 다 되었대요. 조금만 참아주면 되는데 며느리가 그걸 이해 못해주네요.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웃더니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런 미친 집안이 있나. 네 애미가 개소리하면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아들이나 애미나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있네.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맞으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볼을 만지며 무식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이 미친 집안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자. 둘 다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이 집에서 당장 꺼져. 화가 나 소리치셨습니다. 남편은 신발장에 있는 차키를 챙기려고 하자. 야, 그 차키 내려놔. 쥐뿔도 없으면서 우리 딸 고생시킬까봐 사줬더니 집 건 줄 아나 보네. 엄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둘 다 밖으로 도망가듯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 너무 어이가 없고 힘이 빠져 소파에 앉아 멍 때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변호사를 만나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서류상으로는 깨끗했지만 합의금을 받고 승소할 수 있었죠. 누가 봐도 뻔한 결과였습니다. 잠깐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를 이렇게 속이는 남자와 평생을 함께했으면 또 어떤 거짓말로 저를 속였을지 모릅니다. 두 모자는 죄송하다고 계속 연락해 오지만 쓰레기들에겐 자비란 없습니다. 결혼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았던 그때만 생각하면 열불이 납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길 바랍니다. 제가 당해서인지 남 속이고 사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같은 딸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